선의의 마음으로 사랑둥이 아빠님께서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돈, 머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들은 시원한 그늘에 앉아 푼돈을 위해 서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를 보며 옛다, 이거 먹어라 하며 처절한 우리만의 싸움을 즐기는 현실. 세상사가 그렇죠. 직장도 개인 사업도. 그런 처절한 싸움을 하던 저에게 2022년 7월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그러하듯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마력을 지닌 기업. 더군다나 요식업을 운영하다 보니 궤양성 대장염을 알아서 휴미라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셀트리온의 기업 가치를 굳건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의 가치보다 저를 더 자극하고 제 마음을 더 움직이는 건 따로 있었죠. 바로 셀트리온 주주님들이었습니다. 본인들의 주식에 대한 걱정보다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의 폐해 및 금융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주주들, 미래를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굳건히 가졌던 회사에 대한 믿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오는 인내심, 그리고 이러한 기업을 일찍부터 발굴하여 부를 축적한 통찰력. 저에게 셀트리온 장기 투자자분들은 본받고 싶은 스승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모든 자금은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에 투자하게 되었고 그해 12월 고점을 찍을 때 저에게 20억 원이 넘는 이익을 안겨주었습니다. 10년간의 요식업 생활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 시간은 내 편이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지냈죠. 그저 시간만 가라. 그럼 난 이제 요식업 안 하고 쉽게 좀 살자.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저 또한 20억의 수익이 아닌 마이너스 20억 정도가 되네요. 다시 요식업 처음 시작할 때로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전 많은 걸 얻었습니다. 제가 지금껏 했던 요식업에 대해 더욱더 성실하게 임하며 현재의 삶에 충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또한 저의 이러한 손해는 100% 저의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투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실패는 아니니까요. 저는 믿습니다. 인류의 생명 복지를 위해 일하는 셀트리온님, 하청업체 피 빨아먹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셀트리온을, 모든 것이 열세인 가운데 지금껏 커올 수 있었던 셀트리온의 전략적 판단들을,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셀트리오니즘을, 좀 늦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항상 약속을 지켜왔던 경영자들을, 그리고 그 무엇도 대체할 수 없는 셀트리온의 가치를 믿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투자자들이 있기에 저의 셀트리온 투자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분명 끝은 성공일 거라 확신합니다. 이런 선의의 마음을 가진 기업과 주주들이기에 추신 이 자리를 빌어 2018님과 셀트리오님 등 정보를 주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시장을 좀 체킹해야 될 것 같아요. 나스닥이 4.73, 다우가 3.57, S&P가 4.04로 간밤에 끝났죠. 국내 증시를 봤었을 때 오늘 코스피가 1.28, 코스닥이 0.89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매크로를 체크해가야 될 것 같아요. 뉴욕 증시 인플레 공포의 급락, 나스닥 4.73, 다우 3.57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자, 그 이면에 뭐가 있죠? 파월 물가 확실히 잡을 때까지 계속 금리 인상할 것. 자, 그러면 물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확실하게 먼저 인지하고 가죠. 그래야 방향타를 그릴 수 있으니까. 자, 확인을 하게 되면은요. 다음 달 1일 봉쇄 해제 상하이, 일부 금융기관 업무 재개 허용한다. 자, 물가에 대한 이유가 뭐였죠? 첫 번째 팬데믹이었다.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국에 대한 봉쇄. 그쵸? 이 부분이 풀리게 되면 당연히 물가에 대한 상승폭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연준의 FOMC에서도 스탠스를 변화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상하이에서 봉쇄가 해제된다는 소식이에요. 그리고 최악의 인플레이션 미국, 트럼프표 중국 수입 관세 줄이나 대중 관세에 대한 지금 줄이는 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중 관세 인하에 대한 이야기.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인플레에 대한 속도를 가속화시켰죠. 그쵸? 원래 물가라는 게 원자재 가격이 제일 중요하죠. 원자재, 수출입 물가, 그 다음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루블화가 보게 되면 3년 내 최고치예요. 5년 동안에도 거의 최고치에 가고 있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있다. 우크라이나 종식이 언제쯤 나오는 거에 따라서 증시에 대한 방향타에 당한 그런 연결주 있는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리고 미국 중간선거 레이스 점화, 바이든, 트럼프 대리전 구도되나. 자, 이 부분 또한 지켜봐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부분들이 같이 진행이 되면서 다른 방향타를 그릴 거라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 셀트리온에게는 공매도가 있잖아요. 그쵸? 지겨울 정도로 사람을 피가 말리게 하죠. 근데 전 세계 증시도 사실 개인 투자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시그널을 보내냐? 들어오지 마. 니네 영역이 아니야. 지금 시장에서는 니네는 들어오면 안 돼. 들어오면 안 된다니까. 니들은 상승하고 들어와야지. 지금은 들어오지 마. 라고 지금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머니투데이 국내 언론에서 증시 신경 안 쓰는 연준. 과연 그럴까요? 제가 한번 조금 이따 나스닥 차트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하면서요. 나스닥 고점 대비 75% 하락할 것. 자,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죠. 공포를 많이 심어주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니들은 들어오면 안 돼. 이러면서. 제가 항상 엎드려요. 공포가 올 때 담습니다. 요율자금으로. 물론 내가 사고 떨어지는 것도 당연한 부분이겠지만 결국 고점은 갱신해 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감이 오시죠? 자, 미국 선물 현재 시간으로 보고 가자고요. 0.76 다우가 하락 중이고요. S&P 0.71, 나스닥 0.74, 러셀이 0.61 하락 중이에요. 자, 요게 먼저 안정화를 취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증시에서 시끄러웠었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나스닥의 일봉이에요. 자, 쭉 밀렸어요. 그리고 반등이 기술적으로 나왔죠. 그리고 다시 밀렸던 부분이다. 고점 대비 상당히 낙폭이 컸어요. 그리고 기간 조정도 상당히 거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을 먼저 봤죠? 그 다음 다우를 한번 봐볼게요. 다우도 바닥을 찍고 반등했다가 다시 밀려있다. 그러나 저점을 이탈하지는 않았죠. 그쵸? 그 부분에 있어요. 나스닥과 거의 유사한 흐름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S&P를 한번 보겠습니다. S&P도 거의 유사한 흐름이다.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다시 밀려있다. 누가 보면은 꼭 망할 것처럼 모든 언론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나스닥 주봉으로서 체킹하고 마칠게요. 나스닥 주봉을 보게 되면은요. 자, 볼게요. 자, 이 나스닥의 큰 그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체킹하자고요. 자, 2014년도에 6년 만에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 금리 올린다 그랬는데 시장이 흔들거리니까 못 올립니다. 2015년도 금리 많이 올린다 그랬는데 시장이 흔들거리니까 한 번 올립니다. 2016년도에도 한 번. 시장이 받아지니까 본격적으로 금리 올리면서 3번. 2018년도에도 본격적으로 받아주니까 4번. 그러다가 시장이 빠그러지니까 금리 인상 중단을 합니다. 2019년도에도 금리 많이 올린다 그랬는데. 그리고 금리 인상 중단하니까 어떻게 되죠? 다시 시장은 반등합니다. 그쵸? 그리고 시장이 다시 코로나 팬데믹으로 박살나게 돼요. 그러니까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 완화에 이어서 연준의 대차 대조표는 9조 달러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전 세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힘입어 증시는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다시 빠그러졌어요. 자, 연준이 이 부분을 모니터링 하나 안 하고 있을까요? 2008년도 이전에는 연준은 금리를 한 번 올리면 끝까지 올렸다. 실물 경제가 박살이 나건 금융 자산시장이 박살이 나건 간에. 그러나 지금은 금융 경제와 자산시장이 실물 경제에 대비해서 4배 이상 과도하게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증시를 좌시한 적이 없었다. 이미 연준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 고점과 저점 대비 마이너스 32%예요. 지금 고점과 마이너스 30% 이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근방에서 더 떨어질 수는 있겠죠. 여기서 변동성이 확대가 되겠지만 모든 미디어가
공포를 대부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쵸? 충분히 지금의 방향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해봅니다. 6월에 FOMC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지금은 공포가 지배하는데 저는 연준이 끊임없이 자산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고로 시장은 저의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안정을 찾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환경바이오 인사이트에서 올해 세 번째 자사주 매입 셀트리온. 주가는 미직은 왜? 업계 주가 수준 여전히 높아. 자, 상당히 자극적으로 안 좋게 시장에서 이런 기사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금씩 제가 체킹해 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셀트리온의 자사주 매입은 올 들어 세 번째다. 근데 주가는 왜 아직도 자사주 매입에도 반등하지 못하고 바닥에 있느냐. 그래서 봤더니 여전히 주가가 높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35배 수준이다. 자, 상당히 자극적인 말입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제약바이오 업종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해 저가 매수 교환이긴 하지만 셀트리온 주가 수준이 여전히 높아 매수하기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한 펀드 매니저가 익명으로 지금 나왔던 부분이에요. 이 기사를 통해서. 자, 그리고 주가를 이끌 만한 사업적 요인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상당히 자극적이죠. 그리고 보게 되면 그 이유를 봤더니 램시마가 대표적이다. 왜? 27%가 램시마가 나왔는데 공급 단가 인하도 영향을 미쳤다. 램시마 단가 인하 해가지고 셀트리온 영업이익이 지금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 급감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램시마 SC로 스위칭 되면서 대칭되면 종식이 되겠죠. 그쵸? 시장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어. 그래서 주가를 바닥으로 밀었어. 근데 시장이 아니네? 다시 성장을 해버리네? 램시마 SC가 스위칭을 해버리니까 진짜 숫자가 나와버리네? 그리고 유플라이마가 경쟁이 밑에 보면 유플라이마가 경쟁이 11개, 10개 이상 나와가지고 미국 시장이 열리긴 하지만 경쟁이 우려가 된다. 근데 유플라이마가 고농도 퍼스트 무버였죠, 유럽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알보텍과 삼바와 바로 유플라이마가 경쟁을 합니다. 그쵸? 여기서 우리가 선점해 나갈 수 있다면 과연 이 논란은 종식이 되겠죠. 그쵸? 여기에 직판 그리고 원가 경쟁력을 앞세워 수율까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이런 공격이라고 저는 하고 싶어요. 이 공격을 밀고 대중에 대한 인식을 각인을 시키고 아까 증시, 미국 증시가 빠그러지면서 전세계 증시, 미디어를 동원해서 개인은 들어오지 마. 개인은 들어오지 마. 니들 영역이 아니야. 그래놓고 지들은 손바뀜으로 모아가고 결국 실적 숫자가 급등이 나오면 결국 공매도가 쇼커버 들어오면서 기관 투자자가 들어오면서 맨 마지막에 개인이 들어오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시스템이에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 피아주사 제형의 미국 출시다. 기대 요소는 있다. 현재 미국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최근 1년 분기 평균 성장률이 42%에 이른다. 미국과 유럽에서 램시마 정맥 제품이 안착해 있는 만큼 램시마 SC로의 전환이 수월할 것으로 기대한다. 유럽에서 램시마 정맥의 점유율은 2022년 기준으로 53%이다. 자, 이거를 시도도 참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램시마가 단가 인하를 시킨 건 선제적으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이다. 내년에 램시마의 SC로의 스위칭을 위해서 이게 영업이익의 폭의 감소는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이미 충분히 언급을 드렸죠. 자, 그 다음 유플라이마. 내년 7월 출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소 10개에 이른다는 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기도 한다. 시장 규모는 21조 원이다. 그러나 제가 언급드려죠. 과연 휴미라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을까?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고농도로서 치고 나갑니다.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유플라이마 휴미라에 대해서 짤막하게 정리를 하면 전 세계 25조 휴미라 시장 중에서 고농도 시장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고농도는 알보텍, 유플라이마, 삼바가 미국 시장을 출시를 하죠. 저농도 제품들은 이미 빅파마들이 개발을 포기한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매출이 고농도에서 나오고 있어요. 고로 미국 시장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언급드리는 부분입니다. 흡입형 칵테일 치료제도 기대주다. 자, 그래서 글로벌 임상 3상을 통해 유효성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자, 흡입형 충분히 엔데믹이 되면서 지금 레키노라주를 같이 개발을 하면서 이 부분을 진행 중이죠. 레키노라를 흡입 제형으로 해서 칵테일 항체로서 개발 중이기 때문에 지켜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 2조 원 매출 누납, 남는 장사는 글쎄, 수익성 강화는 숙제, 수율 개선, 원가 절반. 앞의 기사와 비슷한 내용의 느낌이 오시죠. 결국 시장에 이런 노이즈, 그리고 의도적이었던 부분도 전 꽤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램시마에 대한 단가 인하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면서 미국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어요. 무려 27%, 좀 있으면 50%에 육박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시장을 램시마 SC로 스위칭 시키면서 대체한다면 이런 부분들 노이즈를 종식시켜가면서 셀트리온의 역사에서 증명해 왔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해외 직판 확대 배경은 트룩시마 유럽, 허즈마도 유럽 직판, 신제품 등 미국 직판 체제도 검토. 자, 그 배경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직판 전략을 계속 강화하는 이유는 가격 경쟁력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자, 2023년에는 아바스틴 시밀러, 휴밀러 시밀러에 대한 미국 출시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스텔라라 시밀러도 내년 하반기 미국 승인 가능성이 있다. 계획대로 된다면 해당 제품부터는 미국 직판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자, 우리가 장기 동행해야 되는 2022년, 2023년 기준점으로 셀트리온의 제품들이 시장에 폭발적으로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글로벌 엄청난 시장 규모의 그런 제품들이 출시를 눈앞에 있다는 부분이죠. 블록버스터 제품들이 하나하나가. 그래서 최근 10년간 유럽 주요 바이오업체의 미국 유럽 특허가 종료되면서 바이오시밀러 시대가 열렸다. 특히 바이오시밀러는 한국, 정확하게 조금 더 세세하게 언급을 드리면 바이오시밀러는 셀트리온입니다.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대한민국의 셀트리온 회사가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정확한 어원이죠. 그쵸? 그래서 유럽 내 직판 효과가 극대화되고 내년부터는 미국에서의 직판까지 활성화되면 멀지 않아 전 제품 직판화 체제도 이루어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글로벌 직판 경험이 늘고 해외 마케팅에 대한 노하우가 쌓인 것도 해외 직판을 확대하는 주요 배경이 됐다. 셀트리온의 오늘 자사주 체결 수량 95,728주입니다. 체결가 141,756원.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50만 주 신청했죠. 95,728주 체결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보면 장중에 체결 수락 보이시죠? 계속 체결이 돼요. 그만큼 주가를 받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보였다는 부분이죠. 보이시죠? 계속해서 체결됩니다. 체결 수량 보이시죠? 계속 체결되고 있었다. 회사에서 주가를 받치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오늘 1.05 하락했고요. 헬스케어가 3.21, 제약이 4.03 하락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 기준으로 좀 보면은요, 일봉을 좀 볼게요. 자, 주가가 내려와 있죠? 아래쪽으로 슈팅 나오고 지금 기고 있어요. 자, 여기 갭도 보이시죠? 갭이 좀 공간이 있습니다. 커요. 자, 그런데 주봉으로, 일봉으로 먼저 보고 갈게요. 자, 주봉으로 보셔도 여기 지지라인이 상당히 강해요. 왜? 거래량이 엄청나게 동반됐기 때문에. 라인은 상당히 강합니다. 그쵸? 중요한 건 뭐 지지라인, 일봉상, 캔들상 지지라인도 강하지만 말이 안 되는 게 2019년도와 20년도에 저점에 와 있어요. 그쵸? 저점으로 와 있는 그 이유, 매크로 시장에 대한 큰 하락, 자,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수급에 대한 밀었던 부분, 자, 그리고 셀트리온 실적에 대한 성장 정체와 영업이익에 대한 감소. 이 이슈 외에는 없어요. 그럼 뭘로 증명하죠? 시장은 고점 대비 30% 가까이 빠졌습니다. 여기서 변동성을 보이다가 어느 정도 추세가 돌릴 수 있는 시그널이 나오리라 생각을 해요. FOMC 6월이 기준점이 중요하고요. 더불어서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관세 인하와 그리고 엔데믹과 중국에 대한 봉쇄 이런 부분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돌아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셀트리온 실적에 대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쵸? 우리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 올해 하반기에 기대를 해볼 만하다 충분히 생각합니다. 더불어 2023년도에 셀트리온의 미국 시장과 출시되는 제품의 개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2023년도 기점으로. 그리고 요 기준점으로 4년도까지 제품이 먼저 23년도에 많은 제품이 늘어나죠. 램시마 SC의 미국 시장 신약 출시, 유플라이마의 미국 시장 출시, 그리고 올해 기준점으로 아바스틴 출시할 것 같아요. 올해 기준점으로 좀 딜레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쵸?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아까 언급했던 스텔라라, 그리고 아일리아, 졸레어, 프롤리아까지 2023년도, 4년도, 2022년도 우리 제품들의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제품 3개에서 4개에서 지금의 숫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10개, 11개까지 늘어납니다. 주가는 바닥에 있어요. 무려 2019년도와 20년도 바닥 부근까지 와 있습니다. 회사 가치는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자, 이런 시작의 노이즈를 우리는 실력으로서 증명해 왔습니다. 기업의 가치는 그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에게만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죠.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